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뒤 73일 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켜보신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데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그동안 부정선거와 맹렬히 싸워왔던 도태우 변호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증거를 모두 기각했었지요.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최고 보안 전문가가 국내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 전문가는 선관위 비밀번호 1, 2, 3, 4, 5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관련 소식 잠시 후 상세히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지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뒤 73일 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게 된 것인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는 길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약간 짧은 정도입니다. 73일이라는 시간 동안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참담한 모습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했고 이게 탄핵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어떤 한 가지 요인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정치 고관여층들이야 좌편향된 사법부의 실태를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이번 기회로 일반 국민들마저 우리나라 사법부의 편향성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냥 대학 동아리 수준, 이념 서클 수준의 아주 형편없는 그런 기관임이 만천하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문영배, 이미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가진 사람들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음에 많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당초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될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와 관련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정선거 의혹은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주된 원인이었고 이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원했던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아주 성과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모든 진상을 밝혀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라는 데는 충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벽을 치다시피 하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좌파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윤 대통령께서 터무니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들의 말만 믿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까지 이 난리를 피운 것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 정치적 이해득실이 없는 사람 중에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 보안 분야에서 입지적 인물로 평가받는 한 보안 전문가가 언론과 가진 인터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왕효근 스텔스 솔루션 대표였는데 왕 대표는 해커가 공격 타켓으로 하는 서버의 주소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주소 변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보안업체 스텔스 솔루션을 이끌고 있는 입지적 인물입니다. 이 왕효근 대표가 최근 신동아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우선 왕 대표 인터뷰의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해킹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절대 해킹될 리 없다고는 더욱 말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충분히 해킹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2023년에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에 대한 모의 해킹 시험이 있었지요. 이것과 관련해 왕 대표는 국정원 모의 해킹의 본질은 선관위가 해킹되다가 아니다. 선관위를 해킹할 수 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안해야 할 사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 북한이나 중국은 평상시에도 한국의 시스템을 많이 해킹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관위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될 수 있겠느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설마 이들이 선관위 서버를 해킹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에서부터 출발한 국정원의 모의 해킹 시험과 관련해 보안 전문가 왕 대표는 국정원은 상당 수준의 전문가를 투입해 선관위를 점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점검 결과 선관위는 USB를 포함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출입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간 선관위가 악성 코드 등 여러 보안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 깔끔히 해결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왕 대표는 해킹이 일어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해킹에 노출돼 있는 것은 맞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과거부터 해커들은 어느 기관이든 해킹해 왔고 선관위라도 해킹했을 확률이 높다. 선관위도 해킹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선관위 서버의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 로그 기록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눈밭을 걸었다면 발자국이 남기 마련인데 로그 기록이라는 게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미 국정원이 해킹이 가능했다고 발표했는데도 기술적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난센스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검증 방법이 어렵지 않을 뿐더러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와 관련된 일인데 대체 왜 안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왕 대표는 실체적 검증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선거 인명부 시스템에 손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도장인 청인 등의 보관 공간에도 외부 흔적이 있는지 검증해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만약 서버를 모두 살펴봤는데 문제되는 로그 기록이 없다면 해킹이 없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고, 다만 반대로 서버가 너무 깨끗하다면 그 역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 포맷 가능성, 즉 흔적을 모두 지웠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왕 대표는 전 국민을 웃게 한 선관위 비밀번호 12345 이것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는데요. 우선 만약 일반 대기업이나 여타 기관에서 비밀번호를 12345로 해놨다면 바로 담당자는 해고된다라고 했습니다. 대기업이나 기관을 찾을 것도 없이 개인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지는 않지요. 그런데 왕 대표의 분석에 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밀번호를 12345로 설정한 것은 해킹에 대한 내부자 동조가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설령 해킹이 있더라도 관리자가 관리 부주의라는 구실로 빠져나갈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왕 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내부자가 해킹에 협조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 보안 관계자의 컴퓨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실만 봐도 선관위가 보안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물론 왕 대표는 해당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말은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내부자의 동조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전문가적 견해를 밝힌 왕 대표는 인터뷰 말미에 향후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논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중국의 딥시크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AI 플랫폼이 발전해 가는데 우리나라의 보안 수준은 너무나 낮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무기가 활에서 대포로 무기가 활에서 대포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방패를 들고 있는 격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재런 보안 기술,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정답은 사전투표 폐지와 수개표,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